이번 시간에는 떡 제조 기능사 O형의 계피떡을 해볼 거예요. 계피떡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줄 모르는데 요즘은 바람떡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반달 모양인데요. 거기 통통하잖아요. 거기 그 통통한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 해서 바람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계피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피떡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냐면 여기 맵쌀가루 300g이 들어가고요. 소금이 3g, 여기도 파당금 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파당금 200g, 그 다음에 참기름은 나중에 떡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 예쁘게 발라주고 참기름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체유 5g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식용유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밀랍이라고 해서 고체유를 만들어 썼다고 해요. 지금 떡집에서는 아마 그 고체유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마가린이 나온답니다. 저는 요 유형으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험장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가린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린을 많이 말고 조금만 손에 발라서 이렇게 손에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밀대에도 바르시고 하면 되고요. 저도 마가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식용유를 쓸 건데요. 식용유 대신 마가린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듬뿍 바르지 마세요. 듬뿍 바르면 미끌미끌해지니까요. 작업하기 나빠지니까 마가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 10g 찔 때 필요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맵쌀은 여기 찔 때 굳이 설탕을 안 뿌려도 되지만 혹시나 조금 불안하면은 여기 밑에 쌀가루 안 치기 전에 여기다가 설탕을 솔솔 우리 찹쌀 찌듯이 시루에다가 뿌리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 말을 씀이니까요. 20g 찔 때 필요시가 뭐지 하시지 마시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쌀가루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300g. 그다음에 소금이 3g 들어가요. 소금. 이것도 소금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한 덩어리를 쪄서 치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소금 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물은 맵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g을 넣으세요 할 수는 없고요. 요게 이따가 반죽이 된 상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설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는 이 쌀가루 참새방아까지 쌀가루거든요. 요거 쌀가루 300g으로 물 4스푼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채 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요렇게 물을 넣고 요렇게 섞어보세요. 요렇게 보시면은 큰 덩어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아주 가루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수분을 한 반 스푼만 더 추가할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이 덩어리들이 아주 큰 소보루 정도, 내 손톱만한 정도로 요렇게 큰 덩어리들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손톱이 조금 크신 분도 있고 조금 작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덩어리들이 많이 생겼다, 밑에 가루가 없이 전부 다 수분을 먹었다, 여기 밑에까지 다 덩어리가 지면 물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가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졌다 싶으면은 이제 수분을 다 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젖은 면보를 까셔야 됩니다. 얘는 젖은 면보 까시고 시루밑 하시고 설탕 선택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저 조금 넣어볼게요.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여기 설탕 뿌려볼게요. 이렇게 솔솔 뿌리시고, 얘는 주먹질 안 치는 게 아니에요. 맵쌀은 이 상태로 이렇게 부으면요, 이 상태 이대로 쪄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5분 찔 거예요. 아마 이따가 보시면은 아마 이 상태 이대로 나올 겁니다. 익어서 이렇게 뚜껑 닫고 가에 여며서 이렇게 해서 불에 올려서 25분 찌면은 일단은 반죽은 완성이에요. 저희 바람떡, 계피떡 그 아까 반죽해가지고 물솥에 올려놨잖아요. 그 찌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파당금을 가지고 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200g이에요. 그러면은 12개를 만들어야 돼. 12개 이상을 제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개만 만들 겁니다. 저는 12개만 만들 거라서 요거 200g으로 12개를 하면 대략 한 16에서 17g 정도 계량을 하시면은 아마 12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여기 저울 위에 그냥 이런 음식물을 올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재료를 올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퍼를 여기다 놓으시고, 스크래퍼나 아니면 뭐 이런 납작한 접시 같은 거 올리셔도 괜찮아요. 0점을 맞추시고 하나에 16g씩 이렇게 계량을 하세요. 손을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는 우리가 손을 대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저를 쓰는 이유는 얘 이렇게 뜨기 편하라고 저 수저로 하는 거지, 손을 쓰면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16g씩 이렇게 처분을 해서 여기다 바로 놓으면은 이따가 우리 소 집어넣을 때 여기 잘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팩에다가 올리시는 게 좀 편해요, 얘는. 개수 정확하게 잘 세시고요. 얘 동글동글 해주는데 얘는 완전 동그라미를 하면 이따가 그 계피떡 만들 때 이렇게 딱 씌워서 찍을 때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탕원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약간 탕원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떡이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람떡 반죽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맵쌀은 안친 모양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잠시 여기다 놓고, 원래 바람떡이나 이런 거 할 때 밑에다가 실리콘 매트를 깔고 하는 게 편한데요. 저희 준비물에는 실리콘 매트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저는 깔고 할 거예요. 작업할 때 실리콘을 깔고 하면 좋겠는데 큐넷 우리 지찬물에 보면은 실리콘 매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만약에 하실 때 여기가 들뜬다 그러면은 스프레이는 없겠지만 거기 물이 있을 거니까요.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조금 비닐이 밀착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준비물에 비닐 장갑 있었잖아요. 바람떡 할 때는 비닐 장갑을 끼셔야 되고, 니트릴을 끼시면 달라붙어요. 반죽이 니트릴 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떡 반죽은 니트릴 달라붙으니까요. 여기 식용유, 그러니까 저는 식용유를 쓰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고체유가 아마 마가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가린 조금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다가도 요 기름을 너무 많이 하면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반죽이 달라붙지 않을 만큼만 살짝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람떡 밀어야 되잖아요. 밀 때에도 이렇게 조금만 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바람떡 찍는 요 바람떡 틀 있죠. 요거는 시중에 파는 게 여기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바람떡들 사시고 여기도 이렇게 식용유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 떡 찍어서 여기 완성 접시 놔야 되잖아요. 거기 참기름 바르기 전에 먼저 놔야 되니까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름 많이 바르지 말고 달라붙지 말라고 조금만 이렇게 완성 접시에다가 밑에 일단은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기다가 놔두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작업하다가 모양이 망가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밑에 시루 때문에 그래요. 시루 노란 물이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충분히 칠해 주세요. 얘를 많이 안 치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떡 해놨는데 모양이 매끌매끌하지 않아요. 도자기 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얘를 많이 치대 두셔야 예쁜 반죽편면이 나와요. 좀 힘들더라도 요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봐가지고 얘가 뚝뚝 끊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은 얘를 이렇게 넣고 우리 12개 만들어야 되는데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계량을 해서 그 크기별로 잘라서 하는 게 균일하게 나올 것 같아서요. 450g이 나왔는데 저는 요거를 1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에 한 40g? 38g 정도 아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요거 밀어서 남는 거는 남겨도 되니까요. 38g 정도 띄어서 12개를 어쨌든 균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봉지 중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반죽 분할 하셔가지고 봉지 안에 넣어주세요. 기름 발라야 돼요. 봉지 안 그러면 달라붙어요. 혹시 분할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거는 옆에서 조금 띄워가지고 같이 균일하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비닐을 이렇게 좀 해놓고 여기다가 기름 바르시고 이렇게. 너무 얇게 밀어도 안 좋아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손을 너무 여기 중앙에 놓지 마시고요. 여기 조금 앞쪽으로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딱 덮어서 여기 가위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얘를 어느 정도 하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이거든요. 한 요 정도 지점이 올 때까지 요만큼 지점이 남게 보여야 돼요. 조그만 요 동그라미가 요렇게 보여야 돼, 내 눈에. 그래야지 반달 모양보다 살짝 크게 나오거든요. 얘를 정확하게 반달로 하면 여기에 너무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여기 이 부분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요만큼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통통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또 밀어서
제가 방금 여기 있는 반죽 꺼내서 여기 있는 거 조금 띄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재봤던 이유는 뭐냐면 요거 분할할 때 여기에 그램수가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어차피 밀고 여기 반죽이 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조금 띄어다 붙였으니까요. 선생님 왜 저기 있는 반죽을 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마지막에 한 2, 3g이 모자라면 어차피 요거 찍고 나면 반죽이 남으니까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띄어서 안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작업할 때는. 여기 남는 반죽을 여기 조금 그램수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크기가 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띄어다가 붙인 거예요. 갑자기 보시다가 저거를 왜 그러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할 때 제가 여기 손을 자주 닦잖아요. 이거는 여기 반죽 우리 앙금 만지면은 앙금이 여기 손에 묻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요거 떡을 만지면 여기에 앙금이 묻어 있어요. 그럼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갑에 앙금이 묻었으면은 중간중간 손을 닦아가면서 하세요. 그래야 깨끗한 바람떡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바람떡 12개를 다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 반죽이 남았잖아요. 요거는 임의대로 막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아마도 이 유형이 나오면은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님이 남은 반죽을 어떻게 하라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아무 말씀을 안 주셨으면은 조용히 손을 들면은 감독관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물어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세요. 뭐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이거는 다 썼으니까 버려야지 막 그렇게 마음대로 처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님들이 아마도 계피떡 할 때 남는 반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계피떡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는 거 처음에 말씀이 없었으면 이 남는 반죽은 버려도 되냐고 손을 조용히 들고 저요 하시면 안 되고 손만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미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끝나고 우리 참기름이 있었잖아요. 참기름은 언제 쓰냐면 저희 여기 제출 접시에 놓기 전에 얘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손으로도 발라도 되는데 그래도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게 좀 정갈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어차피 우리 이쪽으로 옮겨 담을 때 또 손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막 노란 기름이 줄줄 흐르거나 그러면은 떡이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름을 너무 작게 바르면 떡이 말라서 또 말라 보여가지고 안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옮겨 담기 전에 여기다 조금만 이렇게 바르세요. 장갑에다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문질문질 해주시고 예쁘게 이렇게 바닥에 웬만하면은 기름이 많이 안 묻어 있는 게 좋아요. 기름이 많으면 한 번씩 여기 바닥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요거 만지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꾹 눌러가지고 푹 들어가게 만들지 마세요.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살살. 바람이 통통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예쁜 바람떡이기 때문에요. 요거 찍을 때 너무 얇게 해도 여기 피가 얇아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통통하게 지탱을 못해요. 중간에다 좀 예쁘게 담아볼게요. 네, 지금 O형 이제 흑임자시루떡이랑 계피떡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떡 너무 예쁘죠? 맛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성이 들어간 만큼 떡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떡 제조 기능사 O형 흑임자 시루떡과 계피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